두려움은 물이다. 귀신에 대한 공포의 실체와 치유의 기술. 두려움은 기운이다. 나는 오줌싸개였다. 나는 어릴 적 오줌싸개였다. 밤마다 스르르 흘러나오는 따뜻한 감촉과 그 후에 밀려오는 수치심, 창피함,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내 안에 남아있었다. 당시에는 내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지 실수가 아니었다. 나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의학은 말한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다. 기운이다. 움츠러들고 식고 마르는 에너지. 바로 신장과 방광의 숙이다.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도 겁을 먹고 몸은 긴장하며 마음은 다친다. 밤중에 자면서도 몸은 경계하고 그 긴장이 풀리지 못해 오줌을 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 수기의 흐름은 회복될 수 있다. 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금은 수를 낳는다. 단단하고 성숙한 기운, 질서 있는 구조가 수기를 부드럽게 북돋운다. 밤, 토토리, 무, 연근 같은 단단한 열매와 뿌리 채소는 단지 몸을 살찌우는 음식이 아니라 기운의 구조를 바로잡는 자연의 힘이다. 또한 말없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과의 교류는 혼란한 마음의 흐름을 정돈시킨다. 말보다 기운으로 전달되는 안정감,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두려움이 항상 부족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기가 너무 많아 몸과 마음이 마비되기도 한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깊고 움직이기보다 가라앉을 때, 이때는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 기운으로 중심을 눌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죽, 곡물차, 생강차는 몸의 중심인 위장을 데우고 차가운 수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 폭식호흡, 명상처럼 지금 여기에 감각을 회복하는 단순한 행위들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서 헤매는 마음을 현재로 되돌린다. 쿡선도의 기신법 중 수법은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직접 강화하는 기운 수련이다. 차갑고 위축된 하복부의 기운을 따뜻하게 데우고 기억 너머 깊이 굳어있던 생명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낸다. 이 수련은 단순한 체조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되돌리는 통로가 된다. 오행은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감정의 지도다. 두려움은 무력함의 감정이 아니라 흐트러진 기운의 움직임이며 그 기운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햇살이 부족한 땅에 해를 들게 하듯 차가운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은 들어올 수 있다. 두려움은 기운이다. 그리고 기운은 다스릴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알았다. 그때 그 오줌은 내 약함이 아니라 내 안의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귀신은 없다. 그러나 마음은 있다. 불교 철학으로 본 두려움. 누군가는 귀신을 본다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잠든다. 같은 어둠, 같은 밤인데 한 사람은 몸을 웅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다. 두려움은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불교는 말한다. 일체의 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두려움도 외부 세계의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해석의 산물이다. 공간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라지면 귀신이 태어난다. 소리는 여전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그 속에서 위협을 끌어낸다. 그림자도 침묵도 인기척도 결국 마음의 반응일 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외부를 제압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진정한 전환은 원에서 시작된다. 나는 두려움을 넘어서겠다. 이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단이다. 방향이 정해지면 마음은 길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감정은 우연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시간 마음이 만들어낸 패턴이고 습관이고 해석이다. 그리고 해석은 바꿀 수 있다. 심리학도 말한다. 모든 감정의 뿌리는 둘 중 하나다. 두려움과 사랑. 불안, 분노, 질투, 외로움은 모두 두려움에서 왔고 기쁨, 용기, 관용, 감사는 모두 사랑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중심 감정을 바꾸는 일이다. 그 전환은 선택이다. 무엇을 반응할 것인가? 두려움인가? 사랑인가? 그 선택은 매 순간 가능하다. 두려움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침묵하게 만들고 숨어버리게 한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알 수 있는 존재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타인을 만날 수 있고 그 타인을 통해 나를 되찾을 수 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나를 회복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다. 귀신은 없다. 그러나 마음은 있다. 그 마음이 두려움을 만들었고 그 마음이 두려움을 지울 수 있다. 두려움은 나를 숨긴다. 정체성은 타인의 눈 속에서 만들어진다. 두려움은 마음속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몸짓이 되고 말투가 되고 결국 관계의 모양이 된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말이 적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분함이 아니라 위축된 자기 방어다. 거절당할까봐, 틀릴까봐, 미움받을까봐. 결국 그는 말하지 않고 눈을 피하고 감정을 숨긴다. 심리학은 말한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조정되고 재구성되는 존재다. 나는 나 혼자의 결과가 아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 반응에 어떻게 맞추어 나를 구성해왔는지가 곧 나라는 감각을 만들어낸다. 두려움이 깊을수록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숨기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진다. 정체성 혼란은 그래서 개인의 내면이 아닌 관계 속의 긴장과 회피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선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느껴. 그리고 거절당하더라도 그 거절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체적으로 체득하는 과정. 심리학자들은 이를 노출 치료 익스포저 세러피라고 부른다. 작은 위험을 감내하는 반복된 시도 속에서 두려움은 점차 현실 감각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은 자기를 회복한다. 자기 노출이 늘어나면 관계는 깊어진다. 깊어진 관계는 다시 나에 대한 거울이 된다. 타인의 눈 속에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가 구체화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단지 감정 조절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의 구조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두려움은 자기를 감춘다. 그러나 관계는 자기를 만든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짜 나는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은 몸이다. 생리적 감각이 감정을 바꾼다. 두려움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몸에서 먼저 시작된다.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어깨는 굳는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그 반응을 해석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몸부터 다루어야 한다. 현대 신경과학은 말한다. 두려움은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계의 과잉 반응이다. 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전투 마이너스 도피 반응. 공포의 대상이 내 눈앞에 없다는 걸 알아도 심장이 뛴다면 그건 뇌가 아니라 몸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반응을 재조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호흡이다. 호흡은 자동적이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한 생리 반응이다. 복식 호흡을 통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면 몸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은 안정을 되찾는다. 또한 감각 훈련은 두려움의 회로를 차단한다. 두 발로 바닥을 느끼는 연습, 근육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주는 이완 훈련, 몸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스캔하는 명상. 이 모든 행위는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감각의 확증이다. 두려움은 대부분 과거의 기억에서 온다. 의식은 잊었지만 몸은 아직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빠진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나, 즉 관찰하는 자아를 훈련하는 일이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이 아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두려움과의 동일시를 끊는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지켜보는 의식. 그곳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생리적 기술은 마법이 아니다. 하지만 반복된 훈련은 신경계를 다시 연결시킨다. 숨을 쉬고 감각을 느끼고 관찰을 이어가는 그 순간들이 몸과 마음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다. 두려움은 뇌의 반응이다. 그러나 그 반응을 넘어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가 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호흡에서 시작된다. 호흡은 무의식을 통과하는 문이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가장 단순한 몰입. 두려움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순간 불쑥 올라와 심장을 조이고 가슴을 막고 눈을 피하게 만든다. 말로는 괜찮다며 웃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왜일까? 두려움은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통제하기 전 몸은 이미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마친다. 그러나 그 무의식을 통과하는 문이 있다.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유일하게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장소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원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다. 폭식 호흡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경계를 직접 진정시킬 수 있다. 단지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한 행위에 몰입할 때 두려움은 점차 작아진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 나는 지금 천천히 내쉰다. 그 한 호흡, 그 단순한 리듬에 의식 전체를 맡길 수 있다면 그 순간 두려움은 멈춘다. 무의식은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에는 반응한다. 그래서 몸의 감각에 몰입하는 것은 곧 무의식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소통의 통로다. 명상은 이 감각에 몰입하는 훈련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 집중함으로써 생각을 통과하는 것이다.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분산되고 감정은 커진다. 호흡이 모이면 의식은 중심으로 수렴되고 감정은 하나의 파동처럼 가라앉는다. 몰입은 기억을 덮고 몰입은 감정을 지나가게 하며 몰입은 나를 지켜보는 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복잡한 기술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 단 하나의 호흡에 몰입하는 것. 그 호흡은 말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깊고 치유보다 근원적이다. 무의식을 통과하는 가장 단순한 길,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숨이다. 나는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존재였다. 현대인은 자신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것을 논리로 꿰뚫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가장 비합리적인 착각일지 모른다. 합리적 사고의 포편화는 불과 100년 남짓의 일이다. 전두엽은 인류 진화의 마지막에 생겨난 가장 얇은 층일 뿐이다. 그 아래는 여전히 두려움에 민감하고 자극에 휘둘리고 예측할 수 없는 감각에 반응하는 원시적 본능의 뇌가 고스란히 있다. 우리의 몸은 그 오래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귀신을 떠올리는 이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심장을 조이고 몸을 움츠리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감각이다. 그 통과는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 말로 위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은 말이 아니라 몸과 감각의 언어로 반응하므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호흡은 그 문이다. 복잡한 사고를 내려놓고 단 하나의 호흡에 집중할 때 당신은 드디어 몸과 무의식과 감정의 경계선에 선다. 지금 이 한 호흡, 이 깊은 들숨과 날숨에 당신의 의식을 모두 실어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두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다. 두려움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을 통과하되 부서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존재였다. 그 순간 고스트는 사라진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이 드디어 깨어났기 때문이다.